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사면 내리고 또 내가 팔면 오르는 경험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험, 많은 경험하셨을 텐데 내 얘기인가 싶은 분들은 또 오늘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현명한 투자 솔루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3가지 방법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파트너님과 보다 상세한 소통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이 채팅창에 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팅창으로 시장 이야기부터 다양한 주식 종목 이야기 나눠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2부에 이어서 3부도 함께합니다. 민경철 파트너님, 임상현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민경철 파트너님부터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7월달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노랑톡에서 이야기 드렸던 2개 종목을 오늘 상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이제 기본이 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좀 높은 기본적인 좀 대응 전략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지수 자체가 경기 부양책이 언제 나오느냐에 대해서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도 좀 훈풍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도 총선이 되면 이제 표를 얻기 위한 뭐 주요 관 주도의 정책들 그리고 공약들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좀 상승 가도를 좀 달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자, 우리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좀 큰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저는 2024년도까지 좀 큰 관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나 뭐 수익 중이신 분들 충분히 더 크게 수익 낼 수 있고, 네, 우리 손실 중인 종목들도 잘 추가 대응한다면 네,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네, 잘 끝까지 견뎌내시고 네, 함께 좀 항해를, 주식시장이라는 망망대해를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증시발 훈풍이 또 우리나라 이 국내 시장에도 또 불어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임상현 파트너님도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예, 최근 이제 2부에서 이제 계속했던 뭐 탑픽주 또 탑픽 섹터 분석들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메타버스, 로봇 관련된 테마 부분들이 계속해서 적중하고 있고 추세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턱에 이제 오시면은 더 많은 종목에 대해서 현재 관심 있게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여를 나서서 이번 상승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타이밍, 그다음에 잡고 그다음에 수익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누구보다 종목 굉장히 잘 봐주시는 이런 든든한 두 분의 파트너님 모시고 오늘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상담은 순서대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상담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어떤 종목 들어와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 상담인데요. 에코프로 종목 여쭤봐 주셨습니다. 12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조금 많으시네요. 50%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양극재 배터리 기업인데 이제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12만 2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약보합 마감하면서 11만 7,8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앞으로 어떤 흐름 이어지게 될지 민경철 파트너님께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우리 동 종목을 우리 바닥에서부터 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연초부터 계속 있었던 종목입니다. 네.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언제 살 것인가? 싸게 사는 게 유리할까? 비싸게 사는 게 유리할까를 봤을 때 동 종목은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 일봉상 우상향 추세,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봤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하는 구간에서는 너무나도 공포스럽기 때문에 매수를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만들어진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W자로 이중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때는 여기가 1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고요. 다시 한번 조정받아서 7만 원, 8만 원 가격대까지 조정을 받고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또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우리 7, 8만 원 가격대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평단가를 더 낮게 재진입, 신규 매수, 저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거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구간은 변곡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과거에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이 10만 원과 11만 3천 원이었습니다. 여기 구간을 뚫어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15만 7천 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 11만 3천 원을 이탈한 시점부터는 이 11만 3천 원이 저항으로 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기후 법안에 대한 통과, 인플레이션 법안 통과에 대한 이슈로 죄송합니다. 여기 11만 3천 원을 뚫어내는 돌파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과거의 저항을 뚫어낸 지점부터는 이 11만 3천 원과 그리고 10만 3천 원 구간이 지지다. 근데 이 지지를 이탈한 시점부터는 10만 3천 원과 11만 3천 원이 강력한 우리 저항으로 자리를 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이 11만 3천 원 그리고 10만 3천 원을 뚫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짧게 우리 11만 3천 원 지지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저는 비중 절반 이상 덜어내는 좀 처방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비중 절반 덜어내고 남은 일부 비중은 10만 3천 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에 노려보는 전략 취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고가 지금 6만 3천 원에서 12만 3천 원까지 약 지금 100% 가까운 90% 가까운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더 가더라도 우리 12만 3천 원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추가 상승보다 낙폭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11만 3천 원과 그리고 10만 3천 원과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음과 같이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더 강력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추가 시세를 분출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를 입혀선 잡고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까지 철저하게 좀 분할 매도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 이제 우리 반기 보고서가 나와서 반기 보고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요. 동사의 이제 2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2분기에 1조 2천억 정도가 나왔고 2분기 영업이익 1,70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시간이 지금 지날수록 에코프로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일봉상 추세 상단은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나중에 주가가 7, 8만 원까지 빠졌을 때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서 크게 수익을 내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중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지지선 11만 3천 원, 손절가 10만 3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이제 12만 원 구간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 여기를 뚫어냈을 때 수익권 그냥 분할 매도 치고 나오는 전략 취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우상향이 지속될 수 있지만 분할 매도하면서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여쭤봐 주셨고요. 10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65%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비중이 앞에 상담보다도 더 많으시네요. 65%. 오늘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더욱더 키우면서 거의 6% 가까이 밀려서 지금 상담 주신 시청자분이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10만 원 선에 매수를 하셔서 오늘 이제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12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 수익이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예,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주에서 보면은 거의 소프트웨어 예전에는 현대 그 S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토탈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새롭게 이제 개편을 했는데 현대 MN 소프트하고 현대 호또하고 합병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의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거의 총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차량 내 관련된 또 원격 제어라든가 차량 내 소프트웨어 관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제 통제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이런 그 종합적인 그 내용으로 발전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플랫폼 사업으로서 확대가 되죠. 왜냐하면은 차량을 하나의 소유의 개념에서 렌탈의 개념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공유의 경제까지 확대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차량에 관련된 직관적인 어떤 금융 서비스까지 계속 확대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로 봤을 때 핸드폰이 하나의 플랫폼의 가치의 또 도구라면 앞으로 미래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 전기차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테슬라도 그런 사업들을 계속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전 세계 IT 기업 또는 국내의 IT 기업도 현재 이 부분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신고가, 중장기적으로는 신고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이 매출액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해 추정치 2조 5천억 정도, 그다음에 PBR 보면은 2.5, 그다음에 퍼가 한 40, 굉장히 고PB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높다 할지라도 현재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데 물론 언젠가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빠졌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큰 횡보 등락 2021년부터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오랜 동안 박스권 행보를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박스권 행보의 끝자락에서 상방 돌파를 하냐, 하단 분기를 하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삼각수렴형의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삼각수렴형의 추세 상단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음봉이 나왔지만은 일시적인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좀 빠질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지만은 12만 원이 깨지 않는 선에서는 일시적인 눌림목을 보인 다음에 신고가 갱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최근 저점이 9만 원이 좀 해당이 되고 현재 최근 고점이 16만 원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18만 원까지 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중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한번 팔아야 될 가격대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직전 고점이죠. 약 15만 원 정도가 되면은 한 번 정도 팔거나 또 비중 축소를 할 가능성이 많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현대 오토웨버가 현대차나 다른 현대 그룹주보다
더 고밸류를 받고 성장성이 높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 오토모빌을 제가 빅사이클에서도 계속 대장주, 탑픽주로 한 2번 언급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중장기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인 18만 원 터치 가능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15만 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경철 파트너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 추가 시세 좀 누려볼 수 있다라고 좀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저도 이제 이 주식을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가면서 함께 전고가도 뚫어낼 가능성도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구간까지 왔을 때 다시 잡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 지금이라도 저는 차익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에 100%는 없죠. 저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 드리는 건데, 동사의 고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지금의 구간이 저항을 받고 빠지는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다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절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다시 평단가까지 빠지면 거기서 다시 재공략하는 형태로 일단 지금의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익절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분봉상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면은, 저는 12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비중, 지금 65% 비중 중에서 5에서 10% 비중 남기고는 전부 다 익절하고, 나중에 우리 시청자님 잡았던 가격 10만 원, 11만 원 가격이 빠지면은 거기서 일봉상 추세 하단에서 또 재공략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우리 수익 챙기고 행복 챙기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수금 늘려서 다시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은 줄 때 잘 챙기자라는 말이 있죠. 12만 5천 원 선이 이탈하게 된다면 먼저 안전하게 익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또 민경철 파트너님은 대응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이 두 분의 파트너님 전략을 잘 참고하시면서 안전하게 또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도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아요. 기아 종목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만 원에 8%요. 8만 원에 8% 가지고 네. 계시고요. 네. 네, 오늘 이제 앞서서도 현대 오토웨브 종목 여쭤봐 주셨고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 바로 또 기아 종목 여쭤봐 주셨네요. 오늘 현기차가 모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앞에 흐름과도 좀 비슷하게 장 막판으로 갈수록 미끄러진 것 같은데 오늘 기아도 한 4%가량 빠져서 78,70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8만 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언제 들어가셨어요? 아, 며칠 됐어요. 며칠 되셨고요. 네, 오늘 네.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 오늘 무슨 악재가 나와서 빠진 것 같은데, 뉴스 네. 때문에 빠진 건데, 앞으로 예.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요. 예, 앞으로 이제 기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떤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네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저희 민경철 파트너님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봐주시죠. 네, 시청자님 일단은 우리 기아차의 악재는 저는 이제 시장의 풍문이라든가 뉴스 기사 따위는 믿지 마시고 실적만 보고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좀 견해를 먼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작년에 약 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올해 이제 기아차가 8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기아차가 만드는 전기차들, 전기차 플랫폼 탑재한 우리 완성차들이 지금 없어서 못 팔리는 실적입니다.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완성차 이제 입고 걸어놔도 받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들이 지금 허다할 정도로 지금 기아차가 만들면 서로 6개월 줄 서서 지금 사가고 있는 상황이다. 동사의 그런 기아차가 만드는 그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분야에서 지금 상을 받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이제 현대차, 기아차 차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도, 2025년도 애플이 애플카를 출시를 해야 이 전고가를 뚫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연말까지는
자, 목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 8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올라간다면 지금 8만 원 대비해서 8만 5천 원까지 한 5에서 6% 정도 수익권 분할 매도 진행하시고, 자, 밑으로는 현재가 7만 9천 원 기준으로 손절가 7만 7천 원, 7만 4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점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추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직전에 우리 가격대를 지지받고 올라갔었던 구간들이 자, 우리 7만 7천 원과 7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자, 여기 추세를 깨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8만 5천 원까지 보유하셔도 좋다. 하지만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빠졌을 때 매매 전략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나는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면 7만 7천, 7만 4천을 이탈했을 때 손절하고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맞고, 저는 더 들고 가도 된다. 연말 2024년도 애플카 이슈 부각될 때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나요, 시청자님? 만약에 네, 감사합니다. 네, 볼 수 있다면은 목표가는 내년 연말 기준으로 1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12만 원 중장기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데,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가 8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한국 차종이 누락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좀 약세를 나타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민경철 파트너님이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말씀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셀리브리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6,670원에 네. 30%입니다. 네, 셀리버리 26,670원에 비중 30%. 아, 셀리버리 매수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년 한 3, 4개월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네. 예,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제가 그 당시에 14만 원대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물타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안 그러면, 네. 손절을 해야 될지, 오. 그 일에 되게 궁금합니다. 네, 이제 물을 많이 타셔서 그래도 지금 평균 단가를 좀 많이 낮춰놓은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걸까요? 예, 조금은요. 예, 알겠습니다. 셀리버리에 대해서 또 현명한 투자 솔루션 저희 임상현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예, 그 셀리버리에 대해서 그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다는데 그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단순히 이제 바이오 가니까 괜찮다 해서 하는 겁니까? 한번 궁금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못 들었어요. 아니, 자기 소신이 있어서 이걸로 했는지 아니면은 바이오 괜찮으니까 한번 하다가 이렇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매수하게 예. 된 동기가 네네. 구체적으로 이게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제 매수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그 당시에 그 지인이 추천을 해서 매수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예, 선행학습 안 돼 있고 지인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TS 현재 그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그 현재 TS 그 DT 플랫폼 약물 그 전송 기술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합성돼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단백질 가지고 하는 치료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치매 치료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파킨슨병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유전자 조합 약하고 같이 하는 병용요법 이런 데 다양한 그 흐름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공지 보면은 최근에 외국계 어떤 그 빅파마하고 비밀 유지 각서를 하면서 뭘 추진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셀리버리가 예전에는 기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몇 조 가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그 굉장히 이제 고점에서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되고 있는데, 박셀 바이오나 다른 대부분의 그 현재 바이오주가 10분의 1 토막이 되면은 거의 대바닥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풍제약도 10분의 1 토막이 났고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죠. 그러니까 셀리버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 기술적 영역 또는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5조까지 갔다 왔죠. 근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바이오주는 잘 되면 10배씩 올라가는데 잘 안 되거나 최고점에 보면은 10분의 1 토막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점이 이제 10만 원인데 저점이 10,000원이죠. 거의 10분의 1 토막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 한번 큰 시세가 나는 부분들은 기술적 반등이 한번 세게 들어올 때가 한 번은 있습니다. 이때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상승했다 조정을 보이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스트레이트 급등이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 이 교차 또 이중 박수권 또는 삼각수렴형 보인 다음에 한 번 더 튀면은 여기가 대부분 꼭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더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원리로 봤을 때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장대의 양봉을 보인 다음에 힘없이 조금씩 빠지는데 거래량은 없는 한 음봉의 어떤 개념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반등할 때마다 100%가 되면은 한 번씩 크게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점이 10,000원이죠. 그리고 고점이 20,000원이죠. 그러니까 20,000원에서는 당연히 조정을 보이는 수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반등했다가도 다시 한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6,000원이면은 그 고점까지 며칠 전 고점을 갔을 때는 거의 빠져나올 수 있는 위치인데 지금은 조금 61선이 깨지지 않은 선에서는 약간 깨지면 약간 손절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약간의 물타기 비중이 높아서 물타기를 많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물타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0%만 좀 가져서 더 이상 물타기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셀리버리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기술적 영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호재가 한번 나와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이 내역을 좀 이렇게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제약바이오적 흐름들이 상당 부분 좋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상승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으로 보면은 21.6필선이 지금 현재 골든크루스가 났고 지금은 이렇게 눌림목 지지 골드가 나와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오면은 매수가 부분이 이제 26,000원까지는 좀 약간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은 지금 한 24,000원 내외,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조금 낮은 부분까지는 2만 원 정도는 한 번은 시세가 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때 한번 매도 타임 24,000원. 또 근처 23,800원 내외에서 한 번은 오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매도를 좀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워낙 많이 이렇게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분의 1 토막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토막이 5만 원이고 4분의 1 토막이면 2만 5천 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양심적으로 현재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 되더라도 고점에서 4분의 1 토막이 되죠. 그래서 4분의 1 토막이 되는 25,000원, 24,000원까지 되기 때문에 약 23,800원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셀리버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비중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삼가고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한 번 더 다시 상담 접수해 주시면은 또 시장 상황에 맞춰서 또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오늘은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시죠?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네, 종목명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들리실까요? 혹시 TV 볼륨을 켜고 계신다면은 TV는 네네. 볼륨을 줄이고 전화로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예, 지금 잘 들리실까요?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모센스요. 아모센스 비중이랑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10%고요. 네. 19,918원이요. 예, 비중 10%에 19,918원. 네, 네. 아모센스 이제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주인데 지금 보유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이게 올 초. 올 초 정도 매수하셨고요. 네네네. 네, 어떤 부분에 대한 궁금증 있으실까요? 지금 좀 이렇게 많이 매수가보다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예. 그게 좀 알고 싶어서요. 네, 19,900원 선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네. 11,000원 선까지 또 떨어졌다가 그래도 지금 14,850원에 오늘 네네네. 또 종가가 마무리가 됐네요. 네네. 앞으로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저희 민경철 파트너님께 바로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회사가 이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로는 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네네. 그런 네. 기술을 도입해서 실제 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한다기보다는 이 회사의 지금까지의 매출은 자,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충전시키는 모듈과 뭐 웨어러블 기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무선 충전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전기차도 무선 충전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만 자, 아직까지는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정도로만 혹은 이제 웨어러블 기기 무선 충전 정도로의 그런 현실화 단계가 좀 이루어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회사가 정말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자, 전기차 꽂아가지고 거기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실제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추적해야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 공모가가 지금 12,400원입니다. 그러면 자, 이 공모가 12,400원을 이 회사가 지지를 해줬느냐 아니면 이탈을 했느냐를 찾아보니까 자, 이 회사가 공모가 자, 12,400원 부근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은 계속 이 12,400원, 11,4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면 주가가 100% 올라갔다가 또 11,400원, 12,000원 그 근방에서는 또 최근 주가 자 17,000원 정도까지 또 추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청자분이 봤을 때 자, 이 주식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어느 구간으로 혹시 생각이 되시나요? 12,000원대. 네. 12,400원을 메모해 두셨다가 자, 네네. 12,400원까지 빠지면 네. 11,400원을 이 주식에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네네. 주식에 이탈하지 않은 이 일봉상 추세 하단에서 손절 11,000원, 11,400원을 손절 잡고 12,400원 부근과 이 밑으로는 평단가를 한번 낮추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추가 매수할 비중이 있으신가요? 네, 그 정도는 제가 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손절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제시를 해드리지 않을 텐데, 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주요한 지지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보시면 여기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돌파하니까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고 가격대를 지지받았던 구간이 13,8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당분간 자, 밑으로 13,800원을 지지를 해주느냐, 이탈을 해주느냐를 체크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13,800원을 이탈하면은 그 밑으로의 하방이 12,400원까지 열려 있는데, 자,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받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 타이밍 좀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산기 잠깐 좀 두들겨 보면은 자, 12,400원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1배수 물을 탔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평단가 2만 원이시니까 대략적으로 평단가가 16,200원 정도까지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네네. 이 주식이 17,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했던 비중 덜어내고 나머지 비중으로 자, 18,000원 이창업가 설정해서 저는 여기 추세 상단에서 네, 우리 출구 전략 뭐 수익이 크진 않지만 우리 약수익권 그리고 한 5% 정도 수익권 왔을 때 좀 익절 네. 청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자 12,000원 올 때마다 100% 수익 났다가 12,000원 올 때마다 또 수십 프로 수익 났다가 여기서 물 탔다가 시청자님 탈출하더라도 또 이 주식이 또 12,000원까지 빠지면요. 여기서 또 손절 잡고 다시 공략해도 되니까 5% 수익을 하더라도
나중에 수익 내고 매도하셨다가 관심 종목은 지우지 마시고 나중에 또 12,400원까지 또 빠지면은 자, 여기 네. 과거 시세 다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과 삼중 바닥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오고 주요 지지선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면은 자, 여기서 싸게 잡아가지고 크게 수익 내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모세슨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이 공모가가 12,400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춘 뒤에 빠르게 탈출하자라고 짚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화님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상강 MNT 22,000원에 MNT. 20%. 네, 삼강 M&T 22,000원에 비중 20%시고요. 예, 예. 예, 삼강 M&T 보니까 외국인이 14거래 연속해서 매수 네. 행진 이어가고 있고 또 지금 매수를 굉장히 잘하셔서 수익 보고 계시네요. 뭐 수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수익 조금 봐도 수익이죠.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예. 앞으로 비전이 저 어떻게 그 장기간으로 뭐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거 묻고 싶어요. 예. 아니 2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종가 27,750원인데 예. 많이 수익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장수로 예. 가져갈까 싶었어요. 아, 조금 더 좀 길게 보고 싶으셔서요? 예, 예, 예. 네. 지금 삼강 M&T 같은 경우는 이 SK 에코플랜트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또 뭐 풍력 그리고 방산 이 양날개를 달고 좀 계속해서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가 네. 앞으로도 계속 좀 우상향할 수도 있을지 저희 임상현 파트너님께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예, 상강 M&T 예.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잘은 몰라도 올해 몇년째 오래 안 됐어요. 그러셨습니까? 예. 그 이제 상강 M&T 부분들은 막 간단하게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은 그 현재 풍력 관련된 그 하부 구조물 있죠. 하부 예, 예. 구조물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제작들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 상강 M&T 부분들이 조선도 좀 해주고 조선도 건조할 능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 이런 제작 판매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은 아니지만은 수직 계열과 비슷한 것들을 좀 이제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뭐 방산까지도 뭐 진출한 부분도 해당이 되고 최근에 현재 해양 쪽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육상 풍력은 거의 이제 소강 상태고 해상 풍력 특히 현재 그 남해안 쪽 그다음에 이제 동해안 쪽 부분이 해당이 되고 해외에서는 그 대만 쪽에서 굉장히 풍력이 활발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대만양 수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음에 불구하고 이제 북미 쪽에서도 수주가 많이 밀려드는 부분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강 M&T에 대한 현재 매출 그 영업이익이 10%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성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기술력도 높고요. 하부 구조물에 대한 어떤 제작 능력, 그다음에 노하우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 이제 조선 능력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요거 하부 구조물을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야적 시설이 많이 돼야 하는데 상강 M&T 부분들은 야적 시설이 굉장히 조선소를 부지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수십만 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풍력 하부 구조물에 최적화된 업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의 풍력 관련된 부분들 거의 탑픽 강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하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상강 M&T 부분들이 이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저점에서 15만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이제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좀 해주면서 본격적인 시세 부분들이 낮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박스권이 돌파되면은 이 저항선이 하나 이제 지선으로 작용이 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4,000원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은 24,000원이 박스권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최저점이 뭐 15,000원 정도 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잡더라도 50%가 되면은 약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24,000원에 대한 50%면 36,000원이 되죠. 물론 28,000원이기 때문에 36,000원까지는 약간 뭐 기나긴 세월이 좀 있을 수 있지.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 박스권 이 상단이 하나 치기 때문에 50% 마디는 충분히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 박스권 오랜 동안 갇혔던 박스권이죠. 첫 번째 박스권 상단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이 23,000원, 24,000원. 최근 몇 달 전에 24,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4,000원에 오랜 동안 박스권이면 박스권 돌파한 박스권 돌파해서 뭐 잠깐 또는 살짝 오른 가격이 아니라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는 가격선까지는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장대 양봉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욕심을 가지고 약 36,000원 정도까지 물론 그 아래에서 뭐 현재 신고가 나오면은 매도를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36,000원까지 3만 원 플러스 알파 또는 36,000원까지 좀 들고 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수가가 22,000원이기 때문에 50%가 되면 약 33,000원이면 50%가 되죠. 그래서 한 33,000원 정도 되면 50%가 되면은 그 정도 선에서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신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그리고 뭐 SK 건설에서 뭐 인수를 했다는 말이 있던데. 예, 그러면- 그 부분들은 뭐 예.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도 뭐 있고요. 이제 그 자체는 이제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크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방산 진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상강 M&T에 대한 뭐 성장성, 또 기술력. 그다음에 수직 계열은 아니겠지만은 조선하고 방산하고 그다음에 관광 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성장 구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상강 M&T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24,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한 뒤에 또 36,000원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문자로 여쭤봐 주셨는데요. 조일 알미늄 2,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60%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꼽히는데 또 이 작년 알루미늄이 최고가까지 오르면서 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네, 이 조일 알미늄에 대한 또 현명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민경철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시장님 일단 반토막까지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 이제 본전에 올까 말까 조금이 기대가 되는 수준까지 좀 올라온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2,800원까지 왔을 때 반드시 비중 5% 남기고 저는 전량 매도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던 종목이고요. 이 회사가 뭐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2차전지 배터리나 아니면은 그런 배터리 하우징을 만드는 그런 소재로서의 활용될 가치는 있지만 이 회사가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이슈로 단기적인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으나 이 폭발적인 뭔가 기술력을 뒷받침해가지고 높은 멀티플을 받아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좀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면요. 자, 우리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갈 때는 자, 2,800원 그리고 이 회사가 자, 제가 알기로는 김무성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좀 과거에 부각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2,800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350원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2차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자, 350원짜리가 3,600원까지 10배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이거를 길게 들고 가는 거는 괜찮다. 하지만 이미 10배 시세 나온 이 추세 상단, 우리 매도하기 좋은 구간에서는 자, 본전 왔을 때 저는 무조건 탈출하는 전략 좀 취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최근 이제 좀 차트를 살펴보면은 자, 과거의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한계점이었던 1,400원과 1,500원 구간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니까 자, 이 1,400원, 1,500원 구간부터 주가가 단기 100% 이상의 상승을 만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자, 이 1,400원과 1,500원 구간이 주요한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이 회사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확하게도 자, 1,400원과 1,500원 가격대에서 가격 반등이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고 낙폭을 가져가게 되면은 비중 줄이셨다가 다시 1,550원 근방에서 추가 매수 재진입
진행하셔가지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 청산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분봉상 이제 지지선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저도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좀 올라가는 행운이 터져서 우리 본전 매도를 목표로 일단은 희망사항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자,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봉상 마지노선은 저는 1,85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850원, 즉 누군가가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린 그 스타팅 포인트, 우리 시작점이 1,850원이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이후에 눌림목 구간, 그 이후에 가격대를 지지받고 우리 다시 2,400원까지 올라갔었던 구간이 바로 자, 2,0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단기적으로는 2,050원과 그리고 1,850원을 이탈한다면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다시 1,550원까지 빠졌을 때 평단가를 확 낮춰서 네,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주가가 2,200, 2,300, 2,400까지 올라오면은 또 여기가 미래의 또 저항 구간이니까 여기서 청산을 목표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50원과 그리고 1,8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 추가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과거 우리 시청자님이 물리셨던 이 2,800원 구간이 과거에 2,800원, 2,700원, 2,600원에서 주가가 네, 1,500원까지 마이너스 45% 가까운 낙폭을 보였던 과거력이 있는 그 매도, 네, 우리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니까 그 부분을 착안해서 저는 본전권 도달했을 때 네, 우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뭐 조금 욕심이 난다면 한 5% 정도의 비중을 남길 수 있지만 다수 비중은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행히 동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지금 저는 2분기 기준으로 1,55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뭐 기업 분석 들어가서 재무제표 확인해 보니까 자, 우리 매출액에 대한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적인 부분들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어서 자, 우리 누적 기준으로 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자 2천억에서 3천억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기존에 네, 우리 72억에서 300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번에 올라왔을 때 정리하는 전략 그리고 밑으로는 자 2,050원 그리고 1,850원 지지선 손절선 대응하시고 나중에 다시 1,500원까지 빠지면은 여기서 복수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일 알미늄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 왔을 때 5% 남기고 미련 없이 떠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명료하게 굉장히 짚어주셨습니다. 민경철 파트너님 이렇게 종목 분석 그리고 시황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적 차트 분석까지 굉장히 잘 봐주십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또 시장 보는 법 그리고 종목 보는 법 굉장히 정확하게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보다 더 많은 정보 배워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방법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스캔하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스코 종목에 대해서 문자로 보내주셨고 6,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네, 다스코 종목 임상현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시간 관계상 뭐 짧게 하겠습니다. 다스코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도로 가이드, 뭐 그다음에 그 이런 SOC 관련된 각종 부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좀 하고요. 또 신규 매출로 부분에서는 이제 태양광 시설 전문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보통 태양광 판넬을 가지고 이제 설치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조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건설업도 아니고 좀 애매한 구간이 있습니다. 너도나도 사실은 현재 태양광 쪽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슈도 있고요, 태양광 이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건설주가 한 번씩 좀 튀어주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다스코도 뭐 태양광 재료까지 같이 연결돼서 한 번 튀어줄 수가 있습니다. 시총이 좀 적기 때문에 한 번 튀어줄 수 있는데 단기 반등 시에 좀 약간 매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테마적 요소는 박스권에서 갇힐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 좀 있고 아직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추세는 살아 있는데 21선이 깨지면 약간 손절을 할 필요가 있고 깨지지 않으면은 한 번 정도 약간 튀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튀어주면은 이제 7,000원대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7,000원 정도의 플러스 알파선에 한 번 정도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7,000원 플러스 알파선 매도 전략 좀 삼기 바랍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내 계좌 지키는 방법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이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